오늘은 금요일 밤이어서 특강으로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프링 정수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메이에서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있는 정수기고요. 이름은 이스프링입니다.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정수 시스템에 관련된 브랜드를 이스프링이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정수기는 물을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물은 분자구로는 이렇게 씁니다. H2O, 그 다음에 그 산소 원자 하나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로 해서 물 분자가 형성이 되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물은 특이하게도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액체인 물이 고체인, 고체인 얼음보다 부피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인 얼음이 액체인 물보다 그 부피가 더 큰 거죠. 대부분의 물질들은 기체 상태인 때가 가장 부피가 크고요. 그러다가 물일 때 그러니까 액체일 때 부피가 조금 굉장히 작아지고, 그 다음에 고체가 되면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액체보다 고체가 더 작은데 반대로 이 물은 거꾸로 고체일 때 부피가 액체일 때 물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실수를 어떻게 뭘 하냐면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얼리면 이 물이 펑 터지고 그다음에 한겨울에 수도가 동파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수돗물이 꽉 차 있으니까 수돗물을 잠가 놓으면 이게 팽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이런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도 보면 이렇게 이 물 위에 얼음이 둥둥둥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물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다른 물질들과 똑같이 얼음일 때, 고체일 때 더 무거워서, 부피가 더 작고 더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물 위에가 얼음이 얼면 물 아래로 가라. 또 그 얼고 가라앉아서 모든 물이 다 얼어버립니다.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물만큼은 그렇지 않아서, 예, 이 물 위에 얼음이 둥둥 떠서 이 물 안에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온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있고 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덕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라는 이 물질만 이렇게 부피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얼었을 때 부피가 더 크게 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이 물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체온 조절부터 해서 지금 적혀 있는 걸로만 하면 10가지인데, 체온 조절, 혈압 유지, 노폐물 제거, 산소 운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보면 모든 인체의 작동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어른들이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뜨거운 육개장이나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뭐라 그래요? 뜨겁고 매운 음식이지만 이걸 먹으면서 우리는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어른들이 뜨거운 거에 대한 내성이 있고 뜨거운 걸 잘 참아서 그런가 하고 들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속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이 어른들이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 세포막 속에 노폐물이 쌓여서 세포막에 쌓여 있는 그 노폐물들이 녹으면서, 체온이 올라가서 녹으면서
이게 개운함을 느끼는데 이 개운함을 우리는 그걸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뜨겁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시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런 노폐물이 쌓여있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뜨겁고 매운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걸 먹으면 그냥 그걸 그대로 다 온전히 느끼니까 예,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어른들은 믿으면 안 된다. 라는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세포막,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녹으면서 개운함을 느끼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그 수분의 양을 검사를 해보면 신생할 때는 75%,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계속 줄다가 60대가 넘어가면 거의 50% 이하로 줄어들게 돼요. 이 수분의 양이. 그러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인체에서 하는 역할은 이렇게 많은데 생명 유지를 위한 체온 조절이나 혈압 유지,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 이런 것들을 해요. 우리가 급하게 뭐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집에서 막 뭔가를 하고 밥을 먹고 막 치우지 못하고 예, 식탁 위에 모든 음식 그런 거 다 놔두고 그리고 만약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바깥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니면 여행을 너무 멀리 갔다 왔다거나 뭔가를 하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직 청소는 안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집에 무슨 냄새는 좀 나지만 배가 너무 고파. 그러면 청소부터 하나요? 예,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오면 일단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라면부터 끓여 먹죠. 그리고 너무 힘이 들면 조금 쉬고 예, 일하고 들어와서 너무 힘들면 청소부터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쉬기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밥을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고 청소는 안락한 삶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락한 삶을 위한 청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밥을 먹는 것부터 해요. 근데 이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안락한 내 삶을 위한 청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체온 조절이나 혈압 유지 같은 걸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청소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쓰레기들, 탄수화물 쓰레기인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 그다음에 지방 쓰레기인 고중성 지방,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 그다음 단백질 쓰레기인 암모니아나 요소, 요산, 호모시스테인 같은 게 우리 몸에 쌓여요. 그 이런 쓰레기가 우리 몸에 쌓이면 몸에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기냐면 탄수화물 쓰레기로는 이런 당뇨병이나 만성 피로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뭐 이렇게 각종 암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쓰레기 때문에 생기는 거는 요즘 대표적인 질병인 통풍이. 이게 예전에는 50대 이상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여성들에게도 예, 여성분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요즘엔 수분 섭취가 그만큼 더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단백질 쓰레기가 쌓이면 신장염이나 신부점 이런 것들은 단백질에서 다 그 우리가 배출하면서 다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하고 그게 신장에 계속 무리를 주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간암의 간혼수까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무섭게는 예, 뇌질환인 치매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음. 우리가 하루에 배출해야 되는 물의 양은 이만큼이에요. 2.5리터. 대변으로 100ml, 예, 0.1리터. 그 다음에 땀으로 0.2리터. 그 다음에 숨 쉬는, 예,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요새는 마스크 쓰셔서 다 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안경에 습기 차고 하는 것 때문에 아, 내가 숨 쉬면서도 수분이 나온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피부도 숨을 쉴 때 예, 수분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배출되는 건 소변으로 1.5리터 정도를 배출해요. 우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양이 이렇게나 많아요. 2.5리터. 그래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물을 그렇게 안 마시면 2.5리터를 다 뽑아내면 우리 몸에 수분이 없어서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소변량을 줄여요. 그리고 땀을 안 흘려요. 수분 섭취가 안 되는 사람들은 땀을 안 흘려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에 물을 한 잔 마실까 말 거였어요. 그럼 그때는 운동해도 땀이 안 났어요. 저는 땀 안 나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배출이 안 되는 거였고, 그리고 대변을 못 보니까 변비가 생기고요. 그런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폐에서 나오는 거나 피부에서 나오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줄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 섭취량이 계속 적으면 드디어는 피부나 폐로도 나오는 게 적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숨을 되게 짧게 쉰다거나 이런 현상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많이 배출하니까 그 영국의 의학 박사인 백맨길리즈라는 사람은 임상의학을 한 게 아니라 예방의학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에 9번 물을 마셔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시냐면 자다 일어나서 소변 보면 마시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고 그다음에 회사 출근해서 사무실에 일하기 전에 마시고 그리고 11시에 물을 한 번 마셔주고 이때는 마시면 이 물은 아침에 뭐 회의나 뭐 이런 업무 때문에 생겼던 긴장감을 풀어주는 효과가 저때 마시는 물에서 생겨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반 시간 정도 지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시는 물은 우리의 소화를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마시는 물은 피로를 풀어줘요. 하루에 아침에부터 일해서 생긴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마셔서 약간의 포만감으로 저녁 식사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시 30분쯤에, 이거는 저녁 먹고 30분 정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물을 마셔주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또 2에서 300ml 정도의 물을 마셔라 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목마를 때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이 안 말라도 습관적으로 물을 마시라는 거를 권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마셔줘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2.5리터 이상의 그 수분의 양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예, 어디서나. 예. 산에 올라가다가 계곡물도 마시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학교 수돗물도 마시고,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1990년 초반이죠. 초반에 대학 막 입학했을 때 설악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한 7분 능선쯤 가니까 거기에 그 산악 관리하시는 그 레인저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면 물 마실 게 없으니까 여기서 물 마시고 가라. 물통에 물 채워라 가라. 그래서 제가 두리번거렸어요. 네. 물을 찾았죠. 그랬더니 뭐 찾냐고. 그래서 수도꼭지 찾는다고 했더니 수도꼭지가 아니라 저 아래 계곡물 먹으라고. 네, 계곡물 받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많은 아저씨, 아주머니들 등산 오신 등산객들이 거기서 물을 마셔서 저랑 제 친구들도 물 마시고 물통에 물을 채워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해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누구도 산에서 저렇게 계곡물을 함부로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돗물을 학생들도 마시지 않고요. 그럼 물을 지금은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마셔요. 생수를 사서 마시죠. 많은 분들이 바깥에서 물 마실 때는 생수를 사서 드세요. 근데 그럼 이 생수가 어떠냐 봤더니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에서 6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먹는 생물의 수질 기준 위반이 이런 게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했어요. 수질 기준 위반 재조사 및 브랜드의 실태 분석을 했더니 약 45.2%, 71곳이 수질 위반, 수질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예. 소비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수질 기준 부적합이 전체의 45.2%인 71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약수들 다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약수터에 가면 수질 기준 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식수 음용 가능, 적합, 부적합 써놓거든요. 테스트에서 부적합 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식수를 먹지 말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식수 부적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영업 정지는 생물을 이 식수를 팔 수 없는 생수를 팔 수 없는 영업 정지는 16.9% 12건에 불과해요. 네. 71건 중에 나머지 60건은
그냥 팔아. 네. 팔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질 기준이 부적합인데 팔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게 강하죠. 예, 아직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들이 수질 기준을 했는데 이 업체들을 다 보면 이렇게 많아요.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예,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마트, 롯데쇼핑, 그다음에 CU 편의점, 동원 F&B, 뭐 풀무원 이런 데들 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명은 이래요. 크리스탈은 호텔에 가면 그 들어있는 PT병에 들어있는 물이 대부분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이스는 킴스클럽의 PL 제품이고요. 초이스엘이나 올리프라이스도 롯데 유통기하고 롯데마트의 PL 제품. 그 대부분의 제품들이 전부 다, 예, 다 한 번씩은 걸렸어요. 뭐 풀무원 샘물, 동원 샘물, 미네마인, 예, 설악산수, 맛있는 샘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거, 쿠팡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거, 1화에서 판매하는 거, 예, 하루 2리터, 뭐 이렇게 스파클 미라클,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씩은 걸렸던 그런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라벨지에 수질, 이게 어디서 수원지 같은 게 다 적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확인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투명 페트병은 라벨지를 떼서 분리수거를 하라고 환경부가 고시를 하니까 이 제품들 업체들이 아예 라벨지를 안 붙이는 투명한 이런 페트병에 이제 담아서 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도대체 물에 대한 이게 성분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거가 어디서 수원지가 나왔는지도 표시가 안 되니까 알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없는 정부 부처가 보건복지부.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환경부의 힘이 좀 더 세다 보니까, 예,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떼어지는 라벨 뭐 이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요거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생수로 해서 판매되는 게 그냥 그 하면 잘 괜찮은 거냐, 뭐 식수에서 더 이상 뭐 그러면 괜찮은 거냐,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가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질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서 적합하다고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페트병들을 얘네들 보면 보관하는 곳은 서늘한 곳, 임소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직사광선이 쬐이지 않는 서늘한 곳에 놓아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유통되는 거 보면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항상 이렇게 팔죠. 바깥에 놓고. 예, 예. 소매점은 약 37%인데 이거를 대형으로 도매를 하는 곳들은 전부 다 파레트 위에다가 놓고 바깥에다 다 보관해요. 안에다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나 알데히드, 안티몬 같은 것들이 검출이 돼서 이렇게 뉴스에까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먹고 그래서 생선 안 드시고 정수기물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수기의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역삼투압 정수기인데 이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해서 역삼투압 정수기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게 사용됐던 곳은 미국 해군이었어요. 미국 해군이 군함에 그다음에 잠수함에 군인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물을 다 채워 갖고 다닐 수 없으니까 식수를 채울 수 없으니까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게끔 하려고 역삼투압 정수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되던.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는 가정용 정수기로 들어와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미네랄 없는 물은 죽은 물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역삼투압 정수된 물은 인체의 pH값, 이게 산성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7.3에서 7.3이면 중성에서 약간 약 알카리성인데 그거보다 낮은
pH 6.5 이하의 산성수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세계물리협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임산부는 절대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IDM 기술연구소에서도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마시면 칼슘과 아미노산이 쉽게 유실된다. 예, 이 칼슘과 아미노산이 유실된다. 우리 뼈에서 칼슘이 빠지고 아미노산이 근육에서 빠진다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콜라, 탄산수를 많이 마시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산성수는 이름은 산성수인데 예, 끝에 수라는 게 들어가서 물인 것 같지만 이건 물이 아니라 예, 다르게 얘기하면 색깔 없고 냄새 안 나고 맛이 없는 무색, 무치, 무미의 음료인 거죠. 예, 실제로는 물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마시는 물의 pH 값을 6.5에서 8.5로 유지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대다수의 나라들은 식수의 기준을 6.5에서 8.5, 8 이 정도로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5부터 8까지, 5.5부터 8까지. 그 이유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5.5, 5.5, 폐화 농도, 산성도가 5.5인 것도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이 5.5에서 6.5 사이에. 만약에 우리나라가 기준을 6.5로 바꾸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더 이상 식수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떠오르는 몇 군데 회사가 있으실 텐데 그 두 회사는 굉장히 큰 타격을 보겠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수기 중에 자외선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역삼투압 정수기가 정말 산성도를 띠고 예, 이스프링에서 정수한 물은 괜찮은지를 실제로 산성도를 테스트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대학 알칼리성이고요. 자연에 오염되지 않은 빗물, 작물, 생물은 결국 우리 몸과 같은 대학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도 대학 알칼리성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쪽은 코땡땡 정수기 물이고요. 한쪽은 이스프링 정수기에서 정수한 물인데 저희 그 산성 시약을 가지고 시약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게요. 여기 색깔을 보시는 것처럼 예, 빨간색 쪽, 노란색 쪽이 산성이고요. 산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강할수록 알칼리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가운데 녹색은 중성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예, 한쪽은 노란색, 그다음에 한쪽은 약간 파란색을 띠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색깔이 산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은 산성, 예. 그다음에 이스프링 정수기의 물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산성을 띠는 이유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미네랄까지 싸그리 걸러내서 아까 보여드린 미네랄이 없는 물인데 이 미네랄이 없으면 산소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저 물에 스며들어요. 네, 미네랄이 없는 물에. 그게 이온화되면서 제가 많은 이온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탄산같이 변화진 탄산수처럼 되진 않지만 약간 탄산수처럼 산성을 띠게 되는 거. 그래서 산성물이 되는 거. 예. 역삼투압물이 산성물이 되는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산성도 체크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산성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산성수를 마시면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에서 7.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띠거든요. 그런데 그런 몸은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산성수가 들어왔으니까 수분의 그 미네랄이 있는 물들이 다시 나와서 이걸 다시 알칼리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물하고 산성수를 마신 물을 빨리 배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물들을 막 뽑아내서 빨리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의 수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탈수 현상이 생기면 이제 처음에는 관절낭에 있는 물이 빠져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무릎에 통증이 생겨요. 관절낭이 우리 몸무게의 75%를 지탱해주는 거고요.
연골은 우리 몸무게의 25%밖에 지탱을 안 해요. 근데 이 관절낭에 물이 빠지면 예, 이제 통증이 관절들의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주름이 생겨요. 두 번째로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서 이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제일 먼저 느끼시는 게 관절의 아픔은 조금 천천히 느껴지는데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 피부에 수분이 있다는 걸 느끼시는 건 굉장히 좀 빠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발생. 네. 위산은 되게 강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산성도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5.5, 6.5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2 정도 수준이에요. 2에서 2.5.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소독을 해줘야 돼서 강산성이에요.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건 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성의 그 강산성수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위를 코팅하는 건 물이에요. 물. 물로 코팅을 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코팅을 못하니까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혈전도 발생하는 거죠. 혈액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전이 발생하고 그다음 세포가 탈수되는데 이 세포가 탈수되면 세포의 수명이 단축돼요. 세포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포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건 우리의 노화가 진행이 빨라진다는 얘기. 그리고 탈수가 있으면 부종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부종이 생기는 거 몸이 붓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염분이 늘어나면 부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얼굴이 붓는 이유가 라면에 짠 나트륨 때문에 그게 염분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 거거든요. 예. 탈수 증상이 있으면 얼굴에 이 부종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 독소가 차고 심장에 결석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뇌의 85%가 물이기 때문에 뇌 손상이 생겨요. 그러면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등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죠. 뇌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화는 산성이 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위산이 강산성이어서 소화는 산성이 시켜요. 산성으로. 근데 흡수는 알카리성으로 해요. 그래서 십이지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이 나와서 위에서 내려온 그 소화된 소화액이 내려올 때 그 십이지장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하면서 그 장에 그걸 장관액이라고 하거든요. 장관액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10리터 정도 돼요. 10리터. 그래서 이 장관액으로 얘를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야 그게 우리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산성수를 마시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어느 정도면 발생하냐면 단지 물에 우리 수분의 1.1% 정도의 탈수 증상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게 내 몸무게가 70kg면 약 1리터. 예, 정확하게는 864ml예요. 예, 864ml. 7.70kg. 만약에 내가 60kg다? 그러면 한 700ml 정도를. 예, PT병. 700, 500ml 두 병도 안 되는 양이죠. 그 정도의 탈수형 증상으로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은 역삼투압 정수기가 아닌 이 정수기는 본질이 중요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집중한 개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 삼성이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2021년까지는 국내 최다 73개 항목, 그다음에 이 정수기 시스템은 모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물에 닿는 어떤 제품들은 미국의 NSF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든요. 이거는 WHO, UN 산하기관, UN하고 협조되어 있는 기관으로 미국에서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닿는 어떤 제품들에 대한 그게 수질에 대한 어떤 걸 하는 어떤 기능들이 갖고 있는지 하는 그런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총 3가지를 획득했고, 그거는 3.3%밖에 불과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네는 이렇게 73개 항목을 달한다라고, 예, 제거하는 항목이, 인증 항목이 73개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개발을 또 해서, 3월에는 83개 항목까지로 늘렸어요. 1년 만에, 다시 10개 정도를 더 항목을 늘려서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프링은 몇 개를 받는지 한번 볼게요. 이스프링은 140가지 이상의 유해물질을 제거해요. 이건 NSF에서 인증받은 거고요. 세계 최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성능을 인증받았어요. 이거는
아메이 정수기, 이스프링 정수기의 필터가 받은 성능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들이 있는데 그 인증들이 예전에는 6개였고 지금은 요게 3가지, 4가지로 줄었는데 예전에 걸로 이제 이 인증을 받았던 회사들이 몇 개인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제일 많이 받은 게 이거예요. 심미적 효과, 무생, 무치, 무미. 이거가 40개 회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살충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그 다음에 뭐 이런 화합물이나 뭐 이런 나쁜 것들이, 독소 같은 게 없는 것들을 받은 게 113군데가 받았고요. 예, 이때까지는 그런 독소 같은 건 여기서 받는 거였고, 여기서는 아직 요거까지 포함되지 않는 업체들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갖고 있는 정수기는 총 23개고요. 그 다음에 이 의약품, 우리가 뭐 살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남은 뭐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거를 물에다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 상수도 정수 시스템으로 정수가 되지 않아요. 걸러지지 않는데 이것들을 걸른다고 받은 필터는 41개고요. 그 다음에 과불화합물, 종이컵이나 그다음에 코팅 프라이팬에서 사용하는 그 과불화 합물, 이걸 테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들을 인증받은 데는 5군데가 받았어요. 그리고 남조류, 녹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좀 얼마 전에 낙동강, 뭐 몇 년 전에는 저 여주에서 굉장히 심한 녹조들이 있었는데 이 녹조가 숨을 쉬고 대사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이거든요. 이 물질이 이게 독소예요. 그리고 발암 물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많이 먹으면 바로 죽고요. 예, 천천히 조금씩 먹으면 예, 나중에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를 없앤다라고 제거한다라고 인증받은 회사는 이렇게 2군데입니다. 그러면 그 2군데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거기는 아메이하고 아메이 차이는. 아메이는 이 스프링은 필터를 2군데 회사에서 만들어요. 아메이하고 아메이 차이나 2군데서 만들어서 그 2군데서 다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전체를 인증을 받았던 회사는 단 한 군데 이렇게 아메이 이스프링 뿐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걸 본 거냐면 그러면 각 삼성이라는 회사가 받은 인증 그리고 LG전자가 받은 인증들을 한 번씩 그 NSF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시면 조사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삼성은 42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심미적인 효과, 무생, 무치, 무미, 그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53번, 그 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거, 예, 독소가 없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 다음에 401번, 이렇게 3가지를 정수기 회사들이 필터를 가지고 받아요. 이것들을 제거하냐, 못하냐를 봤는데, 거기에 제거하는 그 물질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372번도 받았어요. 이건 뭔가 보면, 워터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정수기 시스템 중에 어떤 컴포넌트, 리드 컨텐트라는 거, 물이 나오는 부분, 거기도 문제가 없다.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오거나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증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LG도 대기업답게 똑같이 3가지를 다 받았고요. 마지막에 요 리드 컨텐츠까지 다 받아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LG는 똑같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청호는 3가지만 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역삼투압 필터다. 우리는 역삼투압 필터를 사용한다라는 걸 받았고요. 그래서 42번, 얘네들은 53번을 받지 않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생제나 제초제에 대한 걸 받지 않은 거예요. 이 과불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받았는데 그거를 그 인증 물질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거를까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까지는 받았어요. 예. 그리고 청호는 이게 미에다라고 중국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데서 만드는데 얘네는 42번 그다음에 58번은 이제 역삼투압이니까 53번 이렇게 2개만 받았어요. 401번을 안 받았어요. 이건 안 받은 건지 뭐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네도 2군데에서만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정수기 기사가 남긴 어떤 글에 보면 회사마다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중금속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신생 물질, 어떤 화학 물질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2가지로 나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필터 성능을 다 좋게 하지 못하니까. 그럼 아메이 이스프링은 얼마를 받았냐 봤더니 예,
요렇게가 받은 거고요. 너무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서 보면 다 받았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42번, 53번, 401번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드링킹 워터 시스템 전체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을 받은 게 아니라 전수기 전체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NSF에서 인증을 받은 유일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 전체로 가정용 정수기 시스템이 이 인증을 받은 회사는 유일해요. 예. 그래서 이스프링 새 필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성남시에서 1년 동안 사용한 필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고르게, 여기가 아랫부분이고 여기가 윗부분이거든요.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건데, 아주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고르게 녹색으로 쭉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이스프링 정수기가 필터가 어떻게 성능이 제거됐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분 정도 되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투명 유닛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실 수 내추럴 있으세요. 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각종 화학물질, 밀입자민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정수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스프링의 정수 시스템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콜라를 오염된 식수 대신 실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소나 시럽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이스프링의 독자적인 압축 카본 필터는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납, 수은, 살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6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인 자외선 살균을 통해 물로 전파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99.99%가 파괴됩니다. 콜라에 이렇게 들어있는 유기물과 밀입자가 이스프링 카트리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물이 효과적으로 차면 제거됩니다. 70% 이상의 물이 차야 그 수압으로 이제 그 정수 필터 안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0.2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크기의 입자는 물리적 여과 작용을 통해 제거됩니다. 0.2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시죠? 0.2 마이크로미터는 머리카락의 300에서 500배 정도 작은 크기입니다. 이스프링은 유해 물질은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은 그대로 지켜줍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아베이가 이스프링으로 좋은 물을 선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들다. 네, 이렇게 아까 그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필터가, 그리고 이 전에 보여드렸던 성남시에서 1년 사용한 필터 보셨죠? 이게 아랫부분만 녹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랫부분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랫부분만 되고, 그리고 필터가 그쪽 필터를 부분만 사용이 될 텐데, 얘는 70% 이상 물이 차야 그 수압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녹물이, 녹이라는 건 이게 철이어서 물에 가라앉기도 하는데, 그거 녹물이 많은 데들은 이렇게 바가지나 하얀 데다 박아둬도 물 받아서 좀 놔두면 가라앉아서 밑에 가라앉는 걸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체적으로 물에서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필터의 전체를 다 사용하고요. 그래서 필터에 들어가면 그때 마지막에 나올 때는 살균 램프, UV 살균 램프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데, 이때 UV 살균 램프를 전원을 공급하는 건 이 커플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을 연결한 게 아니라 커플링이라는 그 전파 기술인데, 그걸 이용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이나 자동차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술이 바로 이거예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무선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특허를 바로 이 아메이가 이 이스프링 정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개발 기간도 길고, 이게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미국에서 이런 특허를 낸다는 건 실제적으로 돼야지만 돼요.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도 특허를 낼 수 있지만, 미국은 단순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걸로는
특허를 낼 수 없고, 그 얘기는 이런 걸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을 때 특허가 났다는 거고, 그거를 지금 이제 많은 전자제품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에서 무선 충전 기술로 스마트 디바이스를 충전하는 그 기술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메이는 이런 제품을 하나를 만들 때 굉장히 기술 개발을 많이 한다는 거를 이거 하나만으로도 엿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냐? 라는 거죠. 그리고 정수기 선택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성수는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많이 마셔도 내 몸에서는 탈수 현상이 되려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탄성수가 들어온 거를 내가 다시 빨리 빼내기 위해서 소주 마시고 맥주 마셨을 때랑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내 몸에 있는 물들을 뽑아내서 빨리 배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그래서 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산성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투명한 콜라, 투명한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수기의 선택은 뭐 어떤 걸 하느냐라는 거는 이건 제 생각은 그 선택이라는 건 똑같은 기준, 똑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을 때, 예. 내가 전화기를 살 때 삼성 걸 살 거냐, LG 걸 살 거냐는 삼성하고 LG가 똑같은 성능의 전화기를 갖고 있을 때 지금 LG는 전화기가 없잖아요. 내가 삼성 걸 살까, LG 걸 살까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전화기를 살 거면, 핸드폰을 살 거면 지금 LG 거는 핸드폰을 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선택이라는 건 뭔가가 똑같은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똑같은 뭔가를 기능을 할 때 선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거는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뒤에 4장 정도 짧게 있는 건데요. 이제 아메이에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나오는데, 아메이는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전부 인증을 다 받아요. 예.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그 자기네 성능을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곳에서 인증을 받는데, 이 알러지 UK라는 영국에 있는 알러지 재단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가장 알러지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기가 제일 안 좋으니까 스모그도 많고 거기는 그래서 햇볕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심한 나라에서 알러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알러지 재단이 생겼고, 그 알러지 재단에서 알러지에 안 좋은 그런 물건들은 판매를 못하게 하고 알러지에 좋은 물건들을 어떤 것들인지 알려주는 이런 재단인데요. 거기서 인증받았는데, 이 알러지 공기청정기는 22가지 항목을 인증해 주는데, 그 아메이의 앰모스피어 스카이라는 공기청정기가 22가지 전 항목을 다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 거를 찾아봤더니 삼성은 블루스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예 인증을 받지, 평가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LG 퓨리케어는 22가지 항목 중에서 3개, 코웨이는 22가지 중에 얘네도 3개. 근데 항목이 달라요. 진먼지 진드기는 똑같이 받는데 한쪽 그 퓨리케어는 곰팡이하고 균류, 그다음에 청정기 코웨이는 꽃가루하고 연기를 받아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소나무 한 그루 키우세요라는 말로 유행했던 나노드론이라는 공기청정기인데요. 얘네는 알러지 UK 인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는 정전기 방식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여서 정전기 방식으로 대전되지 않는 물질, 그런 제거가 불가능해요. 중금속이나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바이러스 같은 거는 얘네들이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는 생명체여서 얘가 정전기로 빨아들여지는데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어서 이거는 정전기로 되지가 않거든요. 대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거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가수들은 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그 녹음실 같은 데 작업실은 폐쇄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가수들이, 대부분의 가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코아티라는 난민 너구리인데 이게 에버랜드에서 이제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얘는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하고 공기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얘를 이 우리에다가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삼성 에버랜드에서, 삼성의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아메이 이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이런 약간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다. 그래. 그래서 오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정수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건 이제 짧게 또 말씀드렸는데,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하실 때 많은 도움 그런 제품들을 선택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